전에 이제 앞부분 촬영분을 좀 봤는데요. 목소리가 좀 갈라져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 결정적 증거를 보시면 이제 대학 발표 자료고요. 여기엔 좀 말씀드릴 게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보면 연세대학교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한 장을 더 넘겨보십시오. 제가 이제 동그라미 쳐서 이렇게 한 부분이 제가 좀 저희 안목들을 저희 시각들을 좀 적어놓은 거고요. 올해도 뻔한 입시 결과 자료 발표했고 수험생들 존중하자 뭐 연세 이렇게 써놨는데요. 자, 수시 모집의 전형별 등록률 그리고 충원률 이런 건 뭐 자랑이라고 볼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튼 논술 전형 충원률은 자 논술은 거의 빠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이거는 옛날과 달리 지금은 이제 논술 전형 지원을 잘한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학생부보다 높게 쓰고요. 그다음에 수능보다 높게 쓰는데 이 충원률은 뭐랑 연결되냐면 학생부랑 연결됩니다.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학생부보다 논술 전형을 잘 썼고 논술 전형이 훨씬 더 높게 쓴 거고요. 특히 여기 인문과 사회가 그렇고요. 반면에 자연과 뭐 치대는 대부분 또 과고 학생들이 좀 많이 빠져나갑니다. 과고 학생들이 논술 전형보다는 학생부 전형에서 좀 많이 합격을 합니다. 근데 과거 학생들이 우리 인문사회로 지원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좀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고요. 자, 오른쪽 23학년도 그리고 이제 여기 24학년도 올해는 뭐 경쟁률, 출신 지역 현황 뭐 등등등 있는데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카페에 이제 댓글 다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재수생보다는 현역이 좀 많이 합격률이 좀 저조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재수생들의 공부량과 현역의 공부량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현역이라고 해서 그게 변수가 되지 않고요. 공부량이 가장 큰 변수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연대 경영 들어간 두 명의 학생 경영 들어간 두 명의 학생이 현역 학생이었고요. 경영은 총 한 뭐죠? 작년에 3명인가 4명 들어갔는데 오히려 현역이 좀 더 들어갔고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재생이 좀 많이 들어갔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적으로 본 거 가지고 전체를 좀 평가하기 힘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재수 학원에서 선택이긴 하지만 재생들이 선택을 해서 논술 공부를 좀 매년 매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현역들은 학원 이외에는 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없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논술 같은 경우도 이렇게 로또라고 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절대 로또가 아닙니다. 이게 로또면요, 모든 대학이 매년 뭐 몇백 명씩 로또를 발행하는 건데요. 절대 아닙니다. 대학 입장에서 우리 학생들을 선발할 때 속지 않으려고 무지 노력을 하고요. 제대로 된 학생을 뽑으려고 무지 노력하는 아주 이렇게 정밀하게 된 그 기술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합격한 친구들이요, 또 다른 대학도 많이 합격을 하고요. 이렇게 다관왕들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23학년도 연세대학교 입학 전형 결과 통계 자료인데요. 여기서도 비슷한 충원을 보이고요. 6페이지 보시면 여기 상당히 중요한 게 있는데 논술 점수 있습니다. 4번에요. 요 별표 한번 쳐놓으시고요. 이제 요거를 상당히 좋은 자료로 생각하는데 제 입장에선 별로 좋은 자료 아닙니다. 뭐냐면요, 단과대 아니면 계열별로 묶는 것은요, 사회계열, 인문계열로 묶는 것은 평균의 정리, 그러니까 평균값의 오류보다 더 많은 가공한 정보고요. 이건 정보라고 할 수 없는 정도죠. 왜냐하면 이건 뭐 여기서 알 수 있는 그런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연세대학교 입학처에서도 이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형광펜 쳐서 한번 좀 보시면요, 이것은 매년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바뀌는 것 형광펜 쳐놓으시고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런 거고요. 과 단위로 편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과 단위로 편차 발생, 요 형광펜 쳐놓으시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과 단위로 편차가 되게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단과대별로 묶는 거에서 더 해서 이제 계열별로 묶죠. 인문과학 다, 사회과학 다 이렇게 묶어서 발표한 자료는요,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의미가 있으려면요, 정말 편차가 심한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되는데 별로 안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 보면 7페이지에서도요, 이것도 계열별로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에 무의미합니다. 밑에 좀 써놨습니다. 이것 보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평균의 오류를 생각하라. 있는 그대로가 아닌 통계는 모두 나름대로 의도가 좀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고요. 과별 발표가 아닌 이상 의미는 없습니다. 과별 평균도 문제가 되고요. 평균이 높다고 해서 컷이 높은 것도 아니고 평균이 낮다고 해서 컷이 낮은 게 아니거든요. 뭔가 학생들한테
정확하게 이 정도 선이 합격선이라는 걸 보여주려면 컷을 발표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과거에는 컷을 많이 발표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상하게 논술 전형이 음지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설명에 가야지만 정보를 볼 수 있게끔 이 대학이 좀 열려있는 상아탑이라는 느낌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굳이 그런 정보를 가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될 정도고요. 한 장을 넘기시면 8페이지예요. 8페이지에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왜 논술 점수를 공개하지 않을까 상당히 좀 의문이 들었고요.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9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내신 반영 안 하는 연세대가 내신 합격자들이 내신 점수를 또 반영한 내용이 있습니다. 별로 궁금하지도 않는데 괜히 쓸데없는 거 공개하고요. 자, 한 장 넘기면 10페이지에 연세대학교 논술 점수 발표한 게 좀 있는데요. 17학년도 이것은 단과대별로 또 발표를 했습니다. 좀 눈여겨볼 게 문과대학교랑 그다음에 상경, 경영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문과대학은 제가 체크해놨는데 컷이 좀 낮은 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컷이 높은 과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편차가 정말 심한 게 문과대학이고, 반면에 경영과 경제는 이렇게 좀 그렇게 편차는 심하지 않습니다. 약간 이것도 좀 가공된 정보고요. 14학년도 형광펜 쳐놓으시면 이건 저는 좀 흥분했습니다. 왜냐하면 평균 발표했는데 거기에 표준 편차를 발표해서 나름대로 컷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끔 좀 해놨는데,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에 주석 보고 놀랐습니다. 상위 70% 평균입니다. 이게 그냥 평균도 아니고요. 상위 70%만, 또 반도 아니고요. 70% 평균입니다. 이거는 뭔가 의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했는지를 좀 많이 생각하다가 다시 한번 6페이지에 있는 대학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매년 바뀌고 1번 매년 바뀌고 그다음에 과마다 편차가 심하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그 정시에서 생각하듯이 어떤 특정한 과가 제일 높고 어떤 특정한 과가 제일 낮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논술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소수과가 커트라인이 훨씬 더 높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이 뽑는 이과가 한 중간 정도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많이 뽑는 과가 학생들이 선호한 과들이죠. 경제나 경영 뭐 이런 과들을 얘기합니다. 자, 아무튼간에 이렇게 됐었고요. 여기서 이제 성균관대도 살짝 보시면 한 장 넘기시면 이제 성균관대 일단은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서 제가 뒤에 가서 한번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성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역시 발표를 좀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최저등급까지 막 열심히 발표했던 대학이 이제 설명회에서도 이제 까지도 않는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성균관대 입학 전형 결과 통계 자료인데요. 지원자 중에 반만 시험 보러 오고 반 시험 보러 온 학생들 중에 반만 최저를 만족한다 뭐 이런 거였고요. 그다음 23학년도 요거는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최저 등급이 워낙 높아서요. 실질 경쟁률이 작년보다도 훨씬 더 낮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저 충족 비율까지도 실제로 말씀하셨는데, 자, 이런 것들도 다 설명에 가서만 볼 수 있었고요.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게요. 13페이지 하단에 논술 점수 요거 형광펜 쳐놓으십시오. 이게 좀 이제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1교시에 보는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제, 사회과학 이렇게 이제 같은 시험지로 같은 시간에 봅니다. 근데 이것의 논술 점수도 공개하지 않고 1.0이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이제 또 가공을 했어요. 아쉽죠. 많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뭐 사법고시 이제는 없어졌지만 행정고시 커트라인 다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그것에 수긍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이 논술이라는 것은 대학별 고사고 그 점수가 높던 낮던 간에 대학의 어떤 레벨을 측정하는 그 기준이 안 되거든요. 이런 건 충분히 발표를 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았고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출 이유는 없습니다. 이건 조금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제, 사회과학. 우린 보통 여기서 커트라인이 제일 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회과학인데요. 아닙니다. 사회과학이 글로벌 경제보다 높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랜덤하다는 얘기죠. 랜덤하다는 얘기고 편차는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2교시 보면요. 글로벌 경영, 그다음에 인문과학입니다. 같은 시험지예요. 같은 시험지. 과별로 다른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제가 좀 표시해놨습니다. 인문과학 계열인데요. 이게 좀 제일 낮을 거라고 예상하지만 아닙니다. 인문과학 계열이 경영보다 여기서 얘기하는 논술 점수가 0.01 높았습니다.
자, 1.0 만점에 만점이는 아니지만 기준을 했을 때 0.1 높았죠. 이 말은 옆에 써놓으십시오. 랜덤하다. 이게 정답입니다.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한 장 14페이지 보시면 논술 점수 잘 쓸 필요 없다. 크게 써라 돼 있는데 이것도 역시 설명회에서 얘기한 거고요. 전반적인 좀 아쉽습니다. 이런 설명회도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훨씬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오시는 분한테만 공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쭉 보시면요. 쭉 보시면 22학년도 이전에 15페이지 보신다면 20학년도 19학년도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평균 점수 말고요. 최저 점수까지 다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19학년도도 최저 점수까지 다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발표한 대학이 어느 순간인가 입학처장인가 뭐 이렇게 바뀌면서 음지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많이 아쉬운 부분이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측하지 못하는 건 아니죠. 랜덤하게 바뀝니다. 자, 이거는 어느 대학에서 제가 확인했냐면 자, 서쪽에 있는 강대 서강대 좀 보시면 자, 여기도 20페이지 최종 실질 경쟁률, 최종 실질 경쟁률, 최종 경쟁률 이런 것만 발표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파이널 준비하면서 그다음에 이런 자료 준비하면서 입학처를 되게 많이 통화합니다. 초창기에는 학원 강사라고 하니까요, 그냥 끊거나 뭐 되게 불친절하게 해서 요즘에는 이제 학부모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많은 얘기를 좀 나누는데요. 21페이지 보면 이 상위권 대학에서 왜 점수를 발표하지 않은지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형광펜 좀 쳐놓으시면요. 왜 논술 점수를 발표하지 않느냐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모집 인원이 적어 매년 합격자 점수가 많이 바뀐다. 자, 모집 인원이 적어서 합격자 점수가 많이 바뀐다. 발표하는데 의미가 없다. 자, 이거는 연대에서 얘기한 거랑 똑같죠. 첫 번째 매년 바뀐다. 두 번째 편차가 심하다. 그렇죠? 그래서 경제 경영이 높다라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자, 이거는 뒤에 있는 제가 좀 말씀드릴 다른 대학에서도 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22학년도 이전에서도요. 경쟁률 이외에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서강대가. 이런 대학이 꽤 많아요. 이런 대학이 꽤 많고 자, 한양대학교에서도 이 한양대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집 요강과 설명의 내용이 다른 대학이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래서 담당자 통화까지 했고요. 웬만하면 모집 요강을 수정해서 빨리 발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요. 설명의 자료까지도 넣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24페이지 하단에 논술 평균 점수입니다. 평균 점수인데요. 이게 제가 얘기했지만 평균 점수는 이렇게 평균값이 오류라는 게 있어서 이제 이게 평균이 높다고 해서 커트라인이 높은 것도 아니고 평균이 낮다고 해서 커트라인이 낮은 것도 아니죠. 그렇죠? 자, 근데 표시하는 게 뭐냐면요. 정책학과 그리고 경제금융학과 경영학부 파이낸스 경영 하단에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요거는 상경 계열이고요. 수리논술 같이 있는 대학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정말 좋은 과들은 파이낸스 경영하고 정책학과입니다. 정치로 들어가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4년 전장 다이아몬드 학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2022학년도에서는 정책학과가 제일 낮았고요. 여기서 행정학과를 뺀 거는요. 올해 행정학과는 논술에서 학생을 모집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3학년도에서도 정책학과가 낮았고 그 다음에 24학년도 작년에는요. 오히려 파이낸스 경영이 평균 점수가 제일 낮았습니다. 따라서 좋은 학과라고 해서 평균 점수가 높다는 건 아니죠. 저는 이제 여기까지만 딱 봤어요. 여기까지만 대학에서 발표한 작년도 입시 결과 자료인데 좀 충격이었던 건 뭐냐면 제가 이제 학생들 앞에서는 조금 이제 거친 말까지 했는데 이제 부모님이니까 이 대학에서는 또 이제 설명에서 뭘 발표했냐면 컷을 발표했습니다. 최저 점수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정보 시스템하고 파이낸스 경영을 발표했습니다. 여기 보신다면 파이낸스 경영이 평균 점수는 낮죠, 그렇죠? 정보 시스템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91.4였고 파이낸스 경영은 90.75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컷은 정보 시스템이 낮았습니다. 정보 시스템이 80.8이었고 파이낸스 경영이 컷이 90.00이었습니다. 이거를 이런 내용을 왜 설명회에서만 공개했는지가 좀 너무 아쉬워요. 아쉽고 설명회도 이제 모두나 들을 수 있는 뭐 인터넷 설명을 했으면 정말 모르겠는데 또 그것이 아니었고요. 자, 아무튼간에 어차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평균을
내서 발표하는 것은 한 번의 가공이 있기 때문에 뭔가 정보를 숨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단과대별로 또 뭉쳐서 발표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거를 계열별로 뭉쳐서 발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숨기는 건데요. 솔직히 숨겼다기보다는 발표의 의미가 없다가 훨씬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다시 쭉 연대로 가신다면 정리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과별로 편차가 심하고 그리고 매년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신다면 내가 낮췄다고 해서 합격률이 높아지고 높였다고 해서 합격률이 낮아진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맞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맞힐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검증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23학년도도 쭉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 제가 이제 논술 평균에 대해서는 쭉 19학년도부터 저 26페이지 보시면 다 있습니다. 중앙대도 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중앙대도 이 보신다면 뭐 사회과학하고 점수들이 옆에다가 이제 좀 편하게 좀 랜덤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23학년도 실질 경쟁률 다 나왔고요. 뭐 발표는 상당히 단순해졌는데 이것도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0페이지 제가 좀 적어놨는데 수능 배치량도 많이 다릅니다. 수능 배치량 많이 다르니까요. 지원할 때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여기 어떻게 지원할지 그 전체적인 로드맵도 한번 좀 적어드리겠습니다. 한 장을 좀 넘겨보시면 이제 경희대학교가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좀 많습니다. 경희대. 자, 여기서 보시면 한 장 넘겨보십시오. 그래도 좋은 정보 많이 발표하는 대학이고요. 34페이지 보시면 논술 평균 성적이 발표됐습니다. 하단에 보면 이제 제가 음영으로 표시된 거 자전, 그다음에 경영, 회계세무, 빅데이터, 하스피털, 그다음에 조리 앤 푸드, 그다음에 한의의 간호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 표시된 게 뭐냐면요. 같은 시간대에 같은 시험지로 보는 과들입니다. 자,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자, 한의대 같은 경우 작년에 300대 1이 넘었고요. 실질 경쟁률이 60대 1 넘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평균 점수입니다. 역시 좀 가공된 거죠. 그렇죠? 평균 점수가 93.2였습니다. 그런데 앞에 밑줄 쭉 올라가면 지금 밑줄이 하나, 둘, 셋, 네 개 쳐져 있죠. 그렇죠? 요 네 개 대학이 네 개 학과가 한의대보다 평균 점수가 높은 학과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의대를 지원한 친구들, 한의대가 높으니까 커트라인 높다, 평균이 높다 이렇게 예측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한 중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학과 중에 순위가 하나, 둘, 셋, 넷, 5위입니다. 평균 점수 5위고요. 자, 35페이지 보신다면 이게 작년만 그런 게 아니라 재작년 발표 자료 보면 역시 한의과가 5위에 위치했습니다. 총 8개 중에 5위에 위치했죠. 밑에 보면 간호학과보다 평균 점수가 낮았습니다. 재작년에는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재작년에 저희 한의대 5명 모집에 제가 이제 저한테 합격 수기를 보내온 친구가 2명이었고요. 나중에 안게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5명 모집에 3명 정도가 제 수강생이었는데 이 친구들한테도 제가 지원을 이제 맨 처음엔 꺼렸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것 좀 써봐라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높을 거다. 그때 저는 자신 있게 얘기했죠. 그 경희대 한의대 쓰는 친구들은 대부분 논술을 잘해서가 아니라 최저를 만족하는 친구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수능이 너무 잘 나와서 서울대나 고대 연대 그리고 수시 만약에 논술 쓴다면 뭐 경희대 한의대 정도밖에 쓰는 그러지 않은 그런 친구들밖에 없다.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논술 준비는 많이 안 됐을 거고 근데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그 합격한 친구들은 3월인가 이때부터 저랑 같이 공부를 했었던 거고요. 어떤 친구는 이제 5월에 들어왔던 친구고 한 친구는 조금 늦게 들어왔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준비 과정에서 상당히 좋았고 근데 그 과정에 성적이 좀 많이 올랐고 최저도 좀 간단했는데 그때 이제 혹시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좀 써보라고 했던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과보다 이 한의대가 낮을 수밖에 없는 게 수능 위주로 공부한 친구들은 논술 준비를 좀 안 했던 친구들이고 경희대 같은 경우는 거의 정형화된 문제와 정형화된 답안을 좀 이렇게 요구하는 대학이에요. 이제 그렇게 트레이닝 된 친구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이 있었고요. 아무튼 그렇게 좀 준비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경영이라든지 이렇게 빅데이터라든지 이렇게 준비를 했던 친구와 공부량 차이가 있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 평균 점수에 좀 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를 좀 더 넘겨보시면요. 하나를 더 넘겨보시면 뭐 한의에 뭐 이렇게 좀 있죠, 그렇죠? 한의에 위주로 보시면 아하 이게 이제 매년
랜덤하게 커트라인은 바뀌고 그 다음에 편차도 좀 심하다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한국외대 좀 보시면요, 한국외대도 논술고사 점수들이 좀 발표가 됐으니까 나중에 이제 한국외대 좀 지원할 때요 평균 점수들도 이렇게 통시적으로 좀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조금 더 확인을 한번 좀 해볼까요? 뭐를 확인하냐면 한국외대 넘겨서 이화여대 좀 보겠습니다. 이화여대는 아까 말씀드렸죠. 특정 과목이 등급이 잘 안 나온 친구들한테 지원했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고요. 올해 발표자를 본다면 이렇게 여기는 제가 좀 성의 없이 발표한다라고 했는데 숨기는 것이 많은 학교라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쓴 대학이 가장 대표적인 게 계열별로 발표하는 것들 좀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학생들한테는 되게 좋은 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실질 경쟁률도 6대1, 5대1 요 사이기 때문에 특정 뭐 수학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안 되는 친구들한테는 상당히 그래도 배려하는 대학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한 장을 넘기신다면 저희 수강생들 중에 좀 이렇게 이화여대 논술로 장학금을 좀 많이 받아서 들어간 친구들이 있었고요. 그 친구들 본다면 이렇게 높은 과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낮은 과를 선택했을 때 4년 전장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작년이었죠, 작년.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굳이 낮은 과를 써서 논술 잘하는 친구들 벗어날 확률보다는 어느 과를 어떻게 쓰는지는 컷이 이렇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는 랜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학생들이 좀 겹치지 않게 그리고 개별적인 특성들을 좀 살려서 좀 많이 분산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컷 낮은 과를 찾는 것보다는 내가 과의 그 대학의 단과대의 그 과의 컷은 내가 정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원서를 쓰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한 장을 더 넘기시면요. 더 넘기시면 이제 건국대 논술 평균 점수가 발표가 됐고요. 거의 랜덤하다는 것도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동국대 보시면 동국대에서 가장 이름 있는 대학은 과는 경찰행정이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이 좀 조금 이렇게 헛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게 좀 시간이 지금 이제 거의 1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1시를 넘어가고 아무튼간에 최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국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행정이 제일 높은데요. 최저가 좀 높긴 합니다. 근데 61페이지 보시면 경찰행정이 또 이제 랜덤하게 한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딱 한 가지입니다. 요거 좀 정리해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자, 1번 우리 자녀가 원서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1번 최저 등급 만족입니다. 최저 등급 만족입니다. 그래서 최저 등급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높은 게 4합8이고요. 4합8이고 고대가 그렇죠. 고대는 모든 과목을 다 잘해야 된다. 연대보다는 고대 4합8을 만족한다면 연대보다 한 10배 정도는 대학 들어가기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평에서 만약에 4합8을 만족한다. 그럼 웬만하면 고대를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뭡니까? 3합6입니다. 3합6. 하나 정도는 좀 삐꾸가 나더라도 내가 3합6을 맞춘다면 요 순서대로 웬만하면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문이과 통합되면서 문과에서 4합8나 3합6을 만족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합4죠, 그렇죠? 2합4, 그 다음에 2합5, 그 다음 2합7까지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최저 등급 보시고요. 만족하는 것 위주로 이제 위에서부터 탁탁탁 날짜와 시간 보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 또 있죠. 만약 최저 등급 만족하지 못한다면 최저 등급 만족하지 않는 최저 등급이 없는 그런 대학 위주로 보셔도 됩니다. 자, 최저 등급 위주로 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좀 체크해 놓을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대학이 컷이 낮을지, 어느 대학이 컷이 높을지, 그 다음에 어느 과가 높을지 어느 과가 낮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성적으로 보통 많은 학생들이 모집 단위 보는데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뭘 보냐면 경쟁률 보시는 것이 훨씬 더 객관적입니다. 자, 경쟁률 좀 보셔서 경쟁률이 높은 과보다는 낮은 과, 경쟁률이 높은 과보다는 낮은 과가 훨씬 더 좋고요. 그럼 모집 단위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모집 단위를 보시는데,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경쟁률이 낮은 거 한 8개에서 10개 과 정도 보시고요. 물론 무조건 경쟁률이 낮은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2개 과 정도는 높은 거 그 풀을 좀 구성하시고 그 중에 모집 단위는 좀 높은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경쟁률 낮은 거고 그 다음에 모집 단위를 보셔서 내가 한 5개 정도 아니면 8개 정도 아니면 7개 정도 그 안에서 모집 단위를 보시고요. 그다음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요 결정적 증거에 보면 나름대로 평균 점수라도 발표한 대학들이 있고 컷을 또 발표한 대학이 있고요. 또 어떤 대학들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발표한 대학들 평균과 컷을 발표한 대학들의 자 오늘 기준으로 작년도 점수를 확인하십니다. 점수를 확인하시고요. 점수를 확인하시고 이 추세를 보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좀 봤습니다. 이게 뭐를 봤냐면 작년도 점수가 높을 때는 그 다음 연도에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도 점수를 확인하시고 이 점수가 좀 높은 과를 선택하면 그 다음 연도에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요거 이렇게 요 순서대로 좀 정리하신다면 나름대로 좀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정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것도 무의미한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다 랜덤 변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이게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정말로 가고 싶은 과, 가고 싶은 학과나 이렇게 선택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차 얘기했지만 점수를 보고 지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별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하는 친구들이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정도로 지원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준비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여기서 이제 부족한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러면 그 제가 이제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 요 유튜브 댓글이 아니라 우리 제가 가입한 그 카페에 댓글을 좀 담아주신다면 제가 나름대로 성심성의를 다해서 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카페에 좀 가입하고 나름대로 이제 정성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제 좀 지나가 보니까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또 고맙게도 이제 유튜브에 또 구독을 하신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숫자가 늘어나니까 또 나름대로 또 이런 또 만족감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좀 머릿속에 계획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연세대뿐만 아니라 대학별로 특성 등은 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논술 준비라는 것이 좀 여러 세대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 들어갈 때는 논술 본고사였고요. 그때는 제시문을 제시하지 않았고 한두 줄이었죠. 인간 이성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그때 이제 물어보는 게 논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논술 전형이 된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2008년도부터 제시문 기반 논술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경 지식이라든지 개요 작성이 없어지고 제시문을 누가 더 정확하게 분석했냐가 중요한 시험이 됐죠.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습관들이 버리지 못해서요. 지금도 이제 커리큘럼이라는 거 보면 아직도 글쓰기에 몰입돼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뭐 비교하는 방법, 분류하는 방법 등등등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공부한 친구들보다도 대학에서 요구하는 제시문과 관련된 독해력 그 개념, 그 다음에 대학에서 요구하는 논증력 그 개념, 그 다음에 대학에서 요구하는 표현력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거를 그대로 문제에 적용하는, 그리고 그거를 또 그렇게 해설하는, 그리고 질문할 때도 그 개념에 따라서 질문하고 답할 때도 그 개념에 따라서 답하는 그런 훈련 과정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 강의하다 보면요, 그런 걸 정확하게 접근한 친구들 중에 이제 현역 때는 외대를 합격했지만 실제로 이제 다시 재수해서 서강대나 성균관대를 들어간 친구들도 있었고요. 실제로 인서울을 목표로 했던 친구들이 과거에 이제 연대나 고대를 들어간 친구들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그걸 좀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 다음 단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를 접근해야지만 득점 포인트를 득한다는 것. 근데 글쓰기 이제 아까도 살짝 비교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교하는 법을 외운 친구들은 제시문 2개를 비교할 때요, 거의 단어 비교 수준에서 멈추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단어 비교가 주가 된 게 아니라요. 주제에 따라서 제시문을 정확하게 독해한 후 독해한 걸 가지고 자신의 표현으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논술 강의하면서 그 부분을 좀 바로잡는데 좀 힘이 좀 많이 들고요. 학생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빠르고 쉬운 게 좋은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 시간이 들고 힘든 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게 좀 있는데 그런 끈기가 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만 남은 시간에 정확하게 잘 컨트롤만 되고 학생들 이제 의지가 생길 때거든요. 이때 잘 뒷받침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자녀 그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그런 본질적인 개념을 좀 등한시하고 앞에 있는 그 뭐 시간 내에 글 쓰는 거 위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현혹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만 잘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면 그래도 좀 미래가 좀 밝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아무튼간에 이렇게 긴 시간 이렇게 저희 설명회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원하는 거 다 이루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